우리 지역 단체장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예산군수 후보들의 내포 신도시 불균형 발전 해소 공약 등을 비교해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 선대위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농지법 위반과 다운 계약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후보 선대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해상풍력발전 이익금으로 주민들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두고 태안군수 후보 간 논쟁이 뜨겁습니다. 가세로 후보는 실현 가능하다는 반면 한상기 후보는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선거법 위반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와 유권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이제 6일 지방선거가 일주일가량 남았습니다. LG엘러비전 충남방송은 우리 지역 단체장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비교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현역 군수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새 인물들이 맞대결을 펼치는 예산군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학민 후보와 국민의힘 최재구 후보는 각각 어떤 공약을 내놨을까요? 한범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포 신도시 인구는 지난달 기준 2만 8천여 명. 10명 중 9명이 홍성 주민이고 나머지가 예산 주민입니다. 예산에선 홍성 쪽으로 개발이 치우쳐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상황. 예산 군수 후보들은 불균형 발전에 대한 원인에서부터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원래 내포 신도시 50대 50 개발하기로 돼 있는데 홍성 정치인들이 이게 70대 30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제가 군수가 되면은 30을 50으로 채우겠습니다. 첫 단추가 저는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 12년간 민주당 도지사 후보들이 도지사들이 지역을 도정을 이끌어 오다 보니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시하는 해법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학민 후보는 산업단지 조성을 강조했고 오가 시남 지역으로 100만 평 규모의 첨단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곳에 앞으로 첨단 산업이 들어오면은 이 내포가 더 이상 홍성 중심이 아니라 예산도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최재구 후보는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또 취임 전에 내포에 2번을 다녀가셨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해주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10개 이상을 제가 예산 군수가 되면 꼭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된 예산군. 두 후보 모두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인구 유입 방안으로 꺼내놨습니다. 국가산업 클러스터 100만 평 부지에 수소연료 전지차,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IT 관련된 업체들을 유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이 비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규모 복합 문화 쇼핑 시설을 만들고 공주대학교 예산 캠퍼스 학생들이 이곳에서 주민들과 함께 창업 보육을 하고 산업단지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은 약 6,307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분들을 예산에 주소를 이전하는 것을 제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갖고 있는 138만 평의 산업단지를 꼭 빨리 조기에 완공을 시켜서 친환경적이고 우량 기업을 유치해서 예산군의 인구 늘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출렁다리 이후 관광 경쟁력을 키울 방안도 물었습니다. 후보들은 예당호 주변을 개발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는데 주목하는 핵심 콘텐츠는 달랐습니다. 예당호 수변 지역과 함께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앞으로 서해 고속전철 그리고 서해 제2고속도로가 완성이 되면은 이곳은 수도권에서 1시간 이내에 올 수 있는 용인의 에버랜드 못지않는 예산의 새로운 개념의 테마파크를 만들 예정입니다. 지금 마리나항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도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이거를 확대시켜서 거기에서 노는 문화를 만들어 줘야만이 젊은 유동인구들이 예산 와서 관광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수 강세인 지역에서 김학민 후보가 첫 진보 진영 군수가 될지
젊은 일꾼을 내세운 최재구 후보가 첫 50대 군수가 될지 예상 국민들의 최종 선택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농지법 위반과 다운계약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양 후보 선대위는 23일 논평을 내고 김 후보가 2006년 7월 매입해 소유하고 있는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의 농지 2필지를 불법 형질 변경하고 무단 전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후보가 해당 토지를 평당 약 3만 8천 원에 매입했는데 당시 인근 토지의 매입가보다 60% 저렴해 다운계약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추가 의혹들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김태흠 후보 선대위는 즉각 해명 자료를 내고 해당 농지는 생가에 접한 텃밭으로 시세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입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취득 당시 부모님과 생가에 살 때이고 주말마다 경작했으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샀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세금 부과액은 극히 미미해 굳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태안군수 후보들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상기 후보는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가세로 후보가 해상풍력발전 이익금으로 모든 군민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건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연간 약 630억 원이 필요한데 현재 태안화력에서 나오는 세수가 120억 원에 불과하고 이 중 35%만 태안군에 배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가세로 후보는 실현 가능한 공약이라며 즉시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가 후보는 해당 공약에 필요한 재원은 세수가 아니라 해상 풍력 발전을 주민 참여형으로 추진해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다며 한 후보에게 관련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의 열기도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양진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명함만 나눠줬던 후보들. 공식 선거 기간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거리 유세가 가능해졌습니다. 확성기를 활용한 대중 연설이 시작되는 겁니다. 유니폼을 입고 어깨띠를 두른 등록 선거 사무원들의 선거운동도 막이 오릅니다. 이런 선거운동은 선거 전날인 31일 자정까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자우편이나 SNS,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개개의 유권자를 직접 찾는 호벌 방문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동창회나 산악회 등 개별 모임을 통한 선거운동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 불편을 줄 수 있는 확성기, 녹음기 사용은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로 제한됩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 확성장치 소음 기준이 적용돼 127데시벨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시 도지사 후보자용은 150데시벨 미만까지 허용되는데 바로 앞에서 들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110데시벨 정도라 해당 기준이 의미가 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비방과 같은 흑색 선전은 강력처벌 대상입니다. 돈이나 선물을 주고받거나 음식을 대접하거나 얻어먹는 것 역시 엄격히 금지됩니다. 선거에 관하여 금전, 음식물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되오니 사전투표는 27일 금요일과 28일 토요일 이틀간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는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춰 치르는 첫 선거입니다. 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부터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만 18세 유권자는 모두 21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과 같은 격리 의무가 유지될 경우 코로나19 격리자 등은 사전투표 2일차에는 18시 30분부터 20시 사이에 선거일 당일에는 18시 30분부터 19시 30분 사이에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범죄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한 경찰은 벽보, 현수막 훼손에 대해서는 선거 후에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비전 2022 지역의 희망을 LG헬로비전은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특집 개표 방송을 진행합니다. 우리 지역 단체장과 의원은 누가 될지 시시각각 개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녁 7시부터 채널 25번 지역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제8회 지방선거 개표 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이제야 숨통이 좀 트인다 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마스크를 벗고 야외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서 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리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는 웃음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갑갑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장거리 여행객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점이었던 지난 3월과 비교했을 때 이용객이 평균 2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배달앱은 고객이 줄어들어서 걱정입니다. 한 회사는 전달 대비 최대 90만 명이 감소하기도 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체들은 음식 이외에도 화장품과 유아용품 등 30여 종으로 배달 품목을 확대하면서 돌파구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울고 웃는 시장 경제.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가 여름철을 앞두고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진행합니다. 충남도 성민 안전점검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사회재난과 안전점검팀장 성민입니다. 네, 충남도가 이번 달까지 우기 대비 공사장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자세한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충남도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건축 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 공사장 115곳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현장 점검을 진행합니다. 이번 점검은 도와 충남도 안전관리자문단이 함께하는 합동점검과 시군 자체점검을 병행합니다.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도 안전관리자문단의 참여로 점검의 전문성을 높이고 전문가의 시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살펴 공사 현장의 관계자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네, 공사 현장에서 안전만큼 중요한 건 또 없겠죠.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진행하는 건가요? 네, 이번 점검은 장마철 공사 현장에서 얼마나 대비를 하고 있나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공사장 내 호우로 인한 흙막이 붕괴 및 침수 우려와 공사장 주변 배수 및 유입수 처리 대책, 공사장 주변 현장 관리 등입니다.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즉시 시정이 불가할 경우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 관리할 방침입니다. 네, 공사 현장에서도 역시 적극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텐데요.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공사 현장의 경우 보호구 미착용과 같은 직접적 원인뿐만 아니라 작업 계획을 준수하지 않는 등 관리적 요인에 의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만큼 현장 관계자분들도 이에 대한 안전시설 및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사고 없는 공사 현장을 만드는 데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도 안전점검팀 성민 팀장이었습니다.